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9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독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카레 독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16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자신을 버리고 젊은 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극독성 약물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 때문입니다. 독약의 여왕이라 불리는 물질인데요. 영국에서 이 약물이 살인에 사용된 것은 무려 188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치명적인 약물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락비르 싱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20세의 나이에 중배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웅카르 싱이었죠. 하지만 이 결혼은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인도계 가정에서 부모가 정해준 결혼이었고 락비르는 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락비르는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인생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락빈더 치마라는 남성이었죠. 락빈더 치마는 이후 락비르의 가족과 함께 런던 서부 사우스홀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치마의 누나가 락비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락비르의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해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락비르와 치마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락비르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락비르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가 자신의 집을 구해 독립한 후에도 락비르와 치마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죠. 락비르는 매일같이 치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그의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마치 진짜 아내처럼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죠. 하지만 이 관계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락비르는 치마와의 사이에서 2번이나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치마는 2번 모두 그녀에게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륜 관계가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락비르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2번이나 지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그녀는 치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락비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치마에게 바쳤습니다. 그녀에게 치마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2008년 11월, 락비르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치마가 맞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구루지 춘이라는 21세의 젊은 여성입니다. 치마는 당시 39세였으니 무려 18살이나 어린 여성이었죠. 치마는 락비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결혼해서 정식으로 아이도 갖고 싶어. 이제 우리 이쯤에서 정리해야 해. 그는 춘과 몇 달간 만남을 가진 이후 200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락비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6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남자가 몇 달밖에 알지 못한 젊은 여성과 결혼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과는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남자가 말이죠. 락비르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치마에게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지 마. 나를 버리지 마. 우리의 16년을 생각해봐. 하지만 치마는 그녀의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이때 락비르의 메시지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그 여자와 침대에 있는 걸 보면 너희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16년간 쌓인 사랑과 헌신이 배신으로 변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2008년 말 락비르는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약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찾은 것은 극독성 식물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한국에서는 투구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대부터 독약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암살이나 범죄에 악용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왜 위험한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식물에 포함된 성분은 인체의 신경계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영국 왕립식물원의 전문가들도 이 식물의 위험성을 확인했으며 영국에서 이 물질이 범죄에 사용된 것은 1882년 이후 1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물질이었던 것이죠. 락비르는 인도에서 약 3주간 머물며 이 약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락비르는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2008년 12월, 치마는 락비르가 준비한 음식을 먹은 후 갑자기 심한 구토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치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의사들은 그의 증상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식중독이나 일반적인 질병을 의심했을 뿐 독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락비르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치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그를 간호했고 걱정하는 연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바로 이 병원에서 치마의 약혼녀 구루지 춘이 락비르와 치마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춘은 락비르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시고 이젠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락비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다행히 치마는 일주일 후 회복하여 태어납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죠. 하지만 훗날 수사관들은 이것이 락비르의 첫 번째 독살 시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치마와 춘의 결혼식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죠. 200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그들은 부부가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이때 락비르의 절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그를 가질 수 없어. 2009년 2월 27일 락비르는 치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입자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락비르는 치마와 춘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간 시간을 노린 것입니다. 집에 들어간 그녀는 곧장 냉장고로 향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전날 밤 먹다 남은 채소 카레가 담긴 용기가 있었습니다. 락비르는 주머니에서 갈색 가루가 든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약물을 카레에 섞었습니다. 그녀는 치마와 춘이 그날 저녁 그 카레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때 세입자는 락비르가 냉장고에서 카레 용기를 꺼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치마와 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녁 식사로 냉장고에 있던 카레를 데워 먹기로 합니다. 춘은 나중에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치마는 저보다 카레를 더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2그릇이나 먹었죠. 식사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얼굴이 이상해. 감각이 없어. 만져도 아무 느낌이 왜 없는 거지? 춘도 이어서 같은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려고 했지만 입 주위가 따끔거리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치마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어두워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몸에 감각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거지? 두 사람은 심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치마는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국의 응급구조대 99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에게 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음식에 약물을 넣었어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치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때 연락을 받은 치마의 누나가 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두 사람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합니다. 구토 억제제를 투여했지만 구토는 멈추지 않았죠. 치마의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지더니 불규칙해지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그를 살리려 했지만 약물의 효과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2009년 1월 27일 새벽 락빈더 치마는 39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또한 춘의 상황도 위급했습니다. 그녀의 심장박동도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독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몸에서 독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춘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은 이틀 동안 혼수 상태로 있는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춘은 치마보다 적게 먹었고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가족도 곁에 없었고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은 평생 저에게 고통만을 남길 것이니까요. 치마가 영국 응급구조대 999 전화에서 남긴 말 때문에 경찰은 즉시 락비르 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치마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었죠. 도대체 어떤 약물이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혈액 샘플, 카레 샘플, 그리고 락비르의 코트 주머니와 핸드백에서 발견된 갈색 가루를 영국 압빙던에 있는 LGC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법의학 동물학자 데니스 스테너스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이 사건은 그녀가 경험한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소나 니코틴 같은 일반적인 독극물을 의심했지만 증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성 알칼로이드를 의심했지만 역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죠. 연구팀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지만 알려진 독극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질량 분석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스테너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샘플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여러 분자를 발견했는데요. 분자량이 매우 컸습니다. 식물성 알칼로이드가 이 범주에 속하죠. 이때 피해자들의 혈액, 카레 소스에서 락비르가 핸드백에 가지고 있던 약초 가루와 모두 같은 성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범위를 좁혀 아코나이트 계열의 알칼로이드로 추정했지만 유럽산 아코나이트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문헌 조사를 통해 그들은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아코니툼 페록스의 알칼로이드일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을 위해 연구팀은 영국 왕립식물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식물원의 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해 주었고 마침내 약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락비르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세입자는 락비르가 그날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카레 용기를 꺼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락비르의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된 갈색 가루가 문제였습니다. 락비르는 이것이 목의 발진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그것은 인도산 투구꽃이었고 카레에서 발견된 약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락비르가 치마에게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에는 그녀의 절망, 분노, 그리고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2010년 2월 런던의 올드베일리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된 독약의 희귀성과 범행의 잔인함 때문에 영국 전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사 에드워드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모두 작용했습니다. 락비르 싱은 극도로 독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약물을 사용하여 그들을 독살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중독의 증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한 구토를 하고 마비되며 장기가 작동을 멈추고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즉, 치마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춘도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치마를 겨우 3달 반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는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없는 제 삶은 극도로 힘듭니다. 이 독살은 치마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습니다. 2010년 2월 10일 배심원단은 4일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락비르 싱은 락빈더 치마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르짓춘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검찰은 락비르가 춘도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녀의 주된 목표가 치마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의 첫 번째 독살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2월 11일 폴 워슬리 판사는 락비르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버림받은 연인이 아닙니다.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당신은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를 계획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한 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판사는 락비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최소 23년 동안 가석방 없이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원래 최소 30년 복역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23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비르가 석방될 수 있는 것은 2033년 이후입니다. 그때 그녀는 68세가 됩니다. 락비르의 변호인 데스몬드 드실바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불타는 사랑을 스스로 소멸시켜버린 사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락비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토니 비숍 경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가까운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고려하는 것조차 막기 위한 가장 엄격한 처벌이어야 합니다. 춘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죠. 치마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집착의 위험성입니다. 락비르는 16년 동안 치마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에게 치마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했을 때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 불륜 관계의 위험성입니다. 락비르와 치마의 관계는 처음부터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락비르는 결혼한 여성이었고 치마는 그녀에게 2번이나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셋째, 범죄의 계획성입니다. 락비르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도까지 가서 희귀한 약물을 구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폴 워슬리 판사가 말했듯이 이것은 차갑고 계산된 복수였습니다. 넷째, 법의학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LGC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약물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정의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락비르 싱은 현재 영국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최소 2033년까지는 석방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녀는 68세가 됩니다. 구루지추는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잃었고 자신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날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락빈더 치마는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칼의 독살 사건 또는 독약의 여왕 사건으로 영국 범죄사에 기록되었습니다. 127년 만에 이상한 약물을 사용한 살인 사건이었고 그 희귀성과 잔인함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복수심이 될 때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